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정확히는 내 기준에서 억울한 일이죠. 그 일 때문에 뭐 다 같이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고 유독 내가 억울한 그런 경우. 보통 언제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나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면 내 잘못도 아닌데 욕먹거나 혼나거나 그랬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아닌데 그게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질 때 혹은 그런 비난을 받을 때 그때 좀 억울한 감정이 밀려오지 않나요? 가만히 보면 우리 현대인들은 거의 모두가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조건과 상황을 돌아보고 다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조건과 상황을 돌아보면 억울한 감정이 밀려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독자들이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한 나머지 술 마시고 뭐 도박을 하고 약을 하고 게임으로 현실을 도피하고 뭐 그러는 거래요. 말도 안 되는 합리화하고 자기 기만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아주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니에요, 이게. 특히 우린 요새 전부가 뭐에 쩌들어 있죠? SNS, 그죠? 뭐 인스타나 뭐 그죠?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거기 보면은 인스타에다가 내가 보이고 싶지 않고 내 뭐 부끄럽고 창피하고 못난 모습 그런 거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선택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환상이죠. 환상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를. 근데 아무튼 이제 또 그거를 사람이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믿게 되니까.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내 조건, 내가 처한 상황에 내 노력이나 의지가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장자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철학 같기도 해요. 운칠 기삼이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운 9, 기 1도 기를 많이 쳐주는 거죠. 운 9.5 대 기 0.5다 그래도 될 정도로 사실 세상 만사는 여기서는 뭐 이걸 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뭐 거의가 이 세상 만사는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천명의 좌우가 되는 거죠. 누구도 천명을 거스를 수는 없죠. 인간의 노력과 의지, 진심과 뭐 간절함 이런 것들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천명을 좀 뭐 움직여보는 케이스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누구도 완전히 자기 노력이나 의지만 갖고 천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명을 극복했다라는 생각에 도취돼서 환호성을 지를 때쯤이면 이미 어떤 깨달음이 밀려오고 있죠. 아, 이 역시 이게 천명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그 승리감을 미처 다 만끽하기도 전에 막 이미 부상을 하죠. 그래서 장자도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을 안명으로 상정하는 거잖아요. 천명을 편안하게 수용하는 힘, 안명. 천명을 안명으로 바꾼 거야, 장자는. 그죠? 현대인들은 가만히 보면은 특히 막 그 억울함에 찌들어 있는 그런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보면은 사실 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들의 마음을 좀 공감해주고 따스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때로는 약간 그들의 그런 모습이 코미디처럼 우스워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뭐 놀리는 게 아니라 저도 공감은 해요. 저도 그런 생각 들 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우스운 면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도 뭐라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거 다 네 잘못이라고 당장 손가락질하고 질책하고 뭐 그런 사람도 없는데 끊임없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면서 자기 자신을 치고 또 치고 이 자격지심이잖아요. 그러면서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면서 막 약 먹고 그죠? 우울증, 불면증 그거 미칠라 그러고 이런 걸 일러서 장자가 안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남 탓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정확히는 이게 남 탓을 하지 말라는 게 남 탓만 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거 역시 그거 대단한 교만이에요.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지만 선택의 출발점, 뭐 선택의 조건이나 상황까지 지가 선택하는 건 아니죠. 자기 몫의 책임은 다 하되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천명을 부정하지는 않는 거. 그게 소위 말하는 군자잖아요.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남 탓을 경계하는 거하고 천명을 인정하는 거. 이 둘은 대립 명제가 아니에요. 모순되는 명제가 아니죠. 때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지기도 모든 결과의 원인을 나한테 전가하지 않기도 또 자신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시대를 성찰하는 것도 그 역시 모두가 이게 다 지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남 탓 49%, 내 탓 51%, 요 정도가 가장 건강하게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장자 길라잡이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안명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장자 전자방을 함께 보면 되죠. 오늘은 장자가 등판을 하네요. 장자와 노나라 애공의 대화를 함께 볼 텐데 애공은 공자 말년에 상당히 이제 젊은 군주였죠. 뭐 논어, 중용, 뭐 공자, 가어 여기저기 다 나오는 상당히 좋은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혈기왕성한 군주였는데
그런 애공이 오늘 장자와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장자라는 건 소설이니까 정확히는 후대 도가들이 오늘은 장자와 애공이 대화하는 그 장면을 이제 한번 연출해 보는 거죠. 애공이 장자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노나라에는 선비들이 무척 많지만 장자 선생의 학문을 닦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요. 이게 뭔 소리죠? 우리 노나라는 유학에 달하다. 노나라의 문화적 토양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유교다. 우리는 공자의 후예들이지 노자의 후예들이 아니다. 노나라에서 도가 철학, 그죠? 노자나 장자 당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쩔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공이. 그러니까 장자가 뭐라 그러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노나라에는 선비들 역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애공이 깜짝 놀라면서 다시 물어보죠. 이보쇼 장자 선생, 밖에 나가서 한번 보쇼. 우리 노나라 사람들 중에 8, 90%가 전부 이 선비의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노나라의 선비가 적다 그러는 겁니까? 하고 되묻죠, 애공이. 그래서 이제 애공이랑 장자랑 내기를 하는 거죠. 애공은 노나라에 선비가 많다. 우리 노나라는 선비의 국가다. 라는데 올인을 받고 장자는 노나라에는 선비가 극소수다에 자기 목을 걸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장자가 애공한테 제안을 해요. 나는 모가지를 걸었으니까 나라 전체에 공문을, 공지를 때려 주십시오. 국민비서 국비로 전 국민에게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애공이 줬소. 뭐라고 보내길 바랍니까? 하니까 장자가 제가 하는 말을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어 주십시오. 그러죠. 그래서 나온 공문이 이거였죠. 이거 뭐 제가 다 판서할 건 아니니까 그냥 쭉 한번 읽어 드릴게요. 노나라 전 시민에게 알린다. 선비가 둥근 관을 쓰고 있는 이유는 하늘의 때를 안다는 표시고 모난 신발을 신고 다니는 이유는 땅의 형상, 즉 땅의 이치를 안다는 표시고 오색 실로 구슬을 꿰서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것은 어떤 일에 봉착하면 반드시 결단을 내린다는 표시라고 한다. 모든 노나라 시민들은 잘 들어라. 앞으로 이러한 선비의 도를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복장만 선비 복장을 하고 다니는 인간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하겠다. 바로 총살시키겠다. 노애공 배상. 이렇게 해서 이제 애공이 온 국민한테, 노나라 전 시민한테 카톡을 뿌린 거죠. 그리고 닷새가 지나니까 노나라에서 선비 복장을 하고 다니는 인간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 근데 유일하게 어떤 한 사람이 선비 옷을 입고 궁궐 앞에 서 있더래요. 나는 죽어도 선비니까 즉결 처분을 하든 총으로 쏴 죽이든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궁궐 앞에서 이제 그 선비의 복장을 하고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공이 그 사람을 부르죠. 나 쟤를 데리고 와봐.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나라의 정사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천변만화, 천 가지로 바뀌고 만 가지로 변화하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애공이 어떤 물음을 던져도 막힘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장자가 뭐라 그래요? 자, 이제 명확해졌죠. 노나라의 진짜 선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이 한 사람뿐입니다. 하고 노애공을 살살 놀려주면서 장자는 떠나가 버리죠. 오늘 이 대목은 참 간결하면서도 나름 재미가 있어서 좋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외편으로 앞으로 갈수록 이제 우리는 재밌어질 일만 남았다고. 명함은 누구나 만들 수 있죠. 저도 박사 받기 전에는 나도 나중에 박사 받으면 내 이름 앞에다가 PhD라고 해서 명함 하나 파야겠다. PhD 재갈권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도 있는데 물론 그 실행에 옮기진 않았죠. 죽을 때까지 저는 명함을 안 만들 생각이에요. 막말로 서울대 앞에 가서 학위복 빌려가지고 졸업식 날 학생들 바글바글 할 때 거기 섞여가지고 이제 정문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그 샤 있잖아, 샤 거기서 사진 한 장 받고 그거 액자로 인화해가지고 누구나 집에 걸어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집에 놀러 와가지고 와 서울대 출신이세요? 하면 그냥 빙그레 웃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명함은 누구나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력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방송국에서 이 정신과 의사쌤한테 인터뷰를 갔대요. 정신과 막 폐쇄병동 있죠. 거기다 이제 뭐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이제 촬영도 좀 하고 뭐 그런 프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정신과장을 맡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진료가 밀려가지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 그 폐쇄병동에 좀 늦게 도착을 한 거죠. 한 1, 20분 늦게 도착했더니 이미 방송국 사람들이 막 인터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내 후배가 대신 하고 있나? 하고 가서 봤더니 그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 하나가 어디서 났는지 지가 의사 가운을 입고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방송국 사람들은 막 그 앞에서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막 촬영하고 있고 카메라 다 돌아가고 있고 정신병동에 가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래? 리플리 증후군이라 그래. 뭐 연극성 인격장애. 그런 질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의사 가운 입었다고 다 의사 되는 거 아니죠.
축구 선수 유니폼 입었다고 축구 선수 되는 거 아니고 제복 입었다고 파일럿 되는 거 아니죠. 예전에 뭐 영화도 있었잖아요. 디카프리오 나오는 거. 캐치 미 이프 유 캔인가? 이놈은 이거 직업이 막 수십 개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 복장, 겉모습, 직업 이런 게 아니라 명함 이런 게 아니라 그 역할에 걸맞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제 능력과 삶의 경험이죠. 오늘 장자도 딱 이걸 꼬집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어때요? 우리는 뭐 옷이 날개라고 우리는 보이는 모습에 곧잘 속고는 하죠. 이거는 제가 정말 좀 이렇게 참 셀프 디스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 진짜 그 박사들 중에서도요. 저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학위 논문을 쓰고 박사를 받았을까 싶을 사람들도 좀 죄송하지만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예요, 정말로. 장자는 뭘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장롱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죠. 당신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이걸 묻는 거잖아요. 너는 선비 자격증을 가진 놈이냐? 아니면 선비냐? 이걸 묻는 거예요. 책장 가득히 옛날 고전 막 그 클래식서부터 온갖 자기 개발서에다가 막 다 갖다 꽂아 놓는다고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 아니죠. 수백만 원짜리 골프복 입고 라운드 나간다고 실력이 느는 거 아니잖아요. 언더 아머 입는다고 갑자기 3대 500 들게 되는 거 아니죠. 뭐 스파이더맨 이런 거 영화에만 있는 거죠.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거는. 그랬을 때 진짜는 언제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요? 진짜는. 우리가 저 사람은 그래도 찐이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진가는 언제 발휘가 되는 겁니까? 항상 진또배기들의 위상은 위기 때 올라가는 거잖아요. 실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자격증만 들고 다니면서 설치는 것들은 전부 총살시키겠다. 이런 위협이 있을 때 그때도 자신이 있는 게 진짜들이죠. 시험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드러나듯이 저도 그 학원 말곤 재갈건에서 윤리와 사상인가 수능 문제 그거 풀었다가 24점인가 맞았잖아요. 말하려니까 쪽팔리네. 우리 수험생들 참 대단해. 그런 거 보면 나라에 어떤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막 코로나 같은 거 발생하고 그랬을 때 그때 진짜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직함만 갖고 막 꺼드럭거리고 그런 사람들 말고 위기를 막힘없이 헤쳐나가는 게 그게 실력이잖아요. 오늘 후대 도가들이 장자의 입을 빌려서 하고 싶은 말은 뭐죠? 뭐 간판이나 복장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삶의 결 그리고 능력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죠. 도가가 제일 혐오하는 게 유위 부자연 아니에요. 척하는 거.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거. 도가가 아주 극혐하잖아요. 겉으로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건 누구나 한다는 거죠. 정신병자도 의사 흉내 잘 내잖아요. 그 뭐 방송국 PD 작가들 뭐 이분들이 얼마나 나름 그 엘리트의 똑똑한 사람들인데 전부 속아 넘어가잖아요. 장자는 오늘 내면의 체득을 통한 그런 체화된 삶의 성숙도 이런 거 그런 게 무위자연한 것임을 역설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은 많죠. 하다못해 부모 역할도 애써 연기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는 그렇게 순하고 착한 애가 없는데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개차반이고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어디 뭐 드라마, 영화, 뭐 세트장 같은 거 뭐하러 구경하러 가요? 이 세상이 거대한 세트장이고 우리가 전부 지금 배우들인데 배우라는 것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배우라는 게? 배우라는 거. 이게 문자적으로는 막 알짱거리면서 희롱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기만한다 상대방을 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기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장자는 상당히 오늘 도전적으로 묻고 있는 거죠.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걸 또 마냥 뭐라고 하기도 근데 좀 거시기 하긴 해요. 다 그러고 사는데 그게 하나의 이미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또 살아남겠다고 나름 생존 전략으로 그러고 있는 건데 그거를 또 마냥 못하게 하기도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잖아.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과 역할이 진짜로 자기 자신이 된 사람은 구분이 되죠. 그래서 딸 가진 부모들이 예비 사위가 인사드린다고 찾아오면은 막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일부러 위기 상황을 한번 연출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놈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이놈 본색이 뭔가? 이놈이 진짠가 가짠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무튼 우리 장자 길라잡이 함께 해주시는 여러 선생님께서 이 세상을 롤플레잉 하시기보다는 구현하실 수 있기를, 내면화 하실 수 있기를 좀 바라게 됩니다. 그렇게 보이기보다는 그렇게 되시는데 지향을 두시길 바라고요. 꾸미기보다는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 복수의 화신이다 이런 얘기 하죠. 영화도 제목도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복수의 화신, 복수의 화신. 이 화신이라는 거는 정말 그 자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연기자가 아니라 화신이, 가면이 아니라 본연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